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오늘은 등산 초보들을 위해서 겨울 등산에 필요한 의류,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물론 이 의류 말고 장비도 있을 수 있죠. 장비는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추우면 이제 등산 잘 가기 힘들죠. 네.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한겨울에 등산을 해보면 또 나름대로 등산에서 느낄 수 있는 뭐 맛이나 멋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처음에부터 이렇게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강추위에 등산을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, 그렇지만 준비만 잘 돼 있으시다 그러면 뭐 겨울 등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겨울 등산에 제일 중요한 거, 또 제일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추위입니다. 네, 저천진이 제일 이제 무섭죠. 그래서 가끔이 아니고 종종 산에서 이 저천증 때문에 사람들이 죽곤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,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이 있죠.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시면 겨울 산행할 때 고생 무지하게 하세요. 그래서 뭐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, 귀도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, 몸이 뭐 오돌오돌 떨리고 이런 일을 종종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등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겨울 의류 이것만 준비하시더라도 돈이 쏠쏠 참게 됩니다. 근데 뭐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,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 제품을 사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전문가용들입니다. 전문가용들이고, 또 그 중에서도 최고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다들 비쌉니다. 그래서 굳이 그런 장비가 없으시더라도 등산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. 뭐 근교 산행에 뭐 가까운 산에 뭐 높이가 1000m가 안 되는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신다 그러면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 없겠죠. 어지간히 잘 준비하시면 돼요. 왜냐면 뭐 금방 뭐 추우면 금방 빨리 하산하시면 되니까요. 근데 이게 이제 산행 거리가 좀 길어지고 10km 이상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고도가 1000m 이상 되는 산들을 한겨울에 가신다 그러면 정말 잘 준비하고 가셔야지 산행도 즐겁고 위험하지 않는 겁니다.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하면, 뭐 모든 추위를 막아주는 모든 그 의류들이 다 중요합니다만, 특히 비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비니가 썼을 때 나는 예쁘지 않다, 그래서 비니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,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네. 그 이유는 머리가 신체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몸통이나 다리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? 근데 체온을 가장 많이 발산하는, 쉽게 말하면 뺏기는 곳이 머리입니다. 그래서 조금 춥다 그러시면 비니만 한번 써보셔도 따뜻함이 금방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니가 중요합니다. 근데 이 비니를 하나 말고 2개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. 왜냐면 올라가실 때 비니가 젖어요. 그 젖으면 보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마른 비니를 또 하나 더 준비하시면 산행이 굉장히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라클라바입니다. 소백산이 유명하죠. 주로 이제 능선에 그 나무가 많지 않은 이런 산들, 능선을 가시면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산들이 바람이 그 겨울에 세게 붑니다. 이때 이제 귀나 그 뺨이 떨어져 나갈 듯이 그 춥죠. 종종 이제 동상도 걸리게 됩니다.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여기 쓰는 바라클라바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바라클라바가 필요하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바라클라바 대신에 저쪽에 숨쉬기 좀 힘들어서, 또 숨쉬기 좀 좋은 거는 비쌉니다. 그런데 바라클라바 대신에 저는 그냥 버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넥게이트를 올려서 다니곤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넥게이터,
목에 이제 그 바람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넥게이트가 있습니다. 그걸 더 올리면, 요 눈 밑까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춥지 않다 그러면 뭐 울로 된 넥게이트 이런 것보다는 그냥 버프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. 버프는 뭐 1, 2만 원 주면 다 살 수 있는 제품이니까 반드시 갖고 다니셔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되겠죠. 예, 몸통의 상체는 일단 베이스 레이어. 예. 요 베이스 레이어는 제가 별도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요새 뭐 카페에서 하고 우리 저희 동호회에서 브린제라는 베이스 레이어가 고선행입니다. 예,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어요. 예, 소개도 많이 되고 있고 그 브린제라는 회사 말고 또 아클리마라는 회사로 똑같은 재질로 예, 조금 디자인이 달리해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. 요게 둘 다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예, 상당히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추운 날에도 그 체온 보호가 잘 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. 근데 반드시 그걸 사용해야 되느냐? 네, 또 그건 아닙니다. 예, 제가 좋아하는 것은 예전에 하글업스에서 나왔던 그냥 티셔츠입니다. 티셔츠가 약간 도톰하죠. 예, 그리고 빨리 마르고 예,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일 자주 사용합니다. 예, 그 다음에 또 뭐 그 오들로에서 나오는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거기뿐만 아니더라도 뭐 파타고니아 카필린 소재로 된 거 약간 도톰한 게 있어요. 그런 것도 괜찮고요. 그래서 뭐 이 베이스 레이어는 다양한 업체에서 굉장히 그 정말 많은 종류의 베이스 레이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 산행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으면 된다. 근데 이제 등산 초보들은 자기 산행 스타일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뭐 소개되고 있는 것들, 자주 언급되는 것들은 뭐 대부분 어떤 것이나 다 훌륭한 베이스 레이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취향도 있으니까요. 예,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메릴울로 된 그 베이스 레이어가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원체 땀이 많아서 그게 그 메릴울 베이스 레이어가 제 땀을 다 처리를 못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폴리에스터로 만든 그런 베이스 레이어를 자주 입습니다. 어쨌든 이제 베이스 레이어가 좀 필요하고요. 그것도 이제 두께도 자기 이제 산행 스타일이나 또는 그 주로 산행하는 기온대나 이런 데 맞춰서 베이스 레이어를 고르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조금 그 추위가 다 가시지 않을 때, 요때 사용하는 것이 미들 레이어입니다. 미들 레이어가 사실은 체온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그 두께를 가지고 보온성을 찾게 됩니다. 근데 보통의 이제 미들 레이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플리스 하는 것들입니다. 근데 이 플리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어떤 플리스는 조금 바람이 좀 적게 통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. 또 어떤 플리스는 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. 잘 통하게 만들어진 건 아무래도 빨리 마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체온 조절하는 거를 그런 것으로도 또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고, 또 하나는 이제 그 플리스의 두께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폴라틱 기준으로는 100 시리즈, 200 시리즈, 더말 프로 시리즈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다 조금씩 두꺼워집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미들레이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미들레이어 밖에 쉘 자켓이라는 것을 입게 되죠. 쉘 자켓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하드쉘과 소프트쉘이 이렇게 있는데, 하드쉘은 이제 방수가 되는 게 하드쉘이고요. 방수가 안 되고 방풍만 되는 게 이제 소프트쉘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소프트쉘은 보온을 위해서 안쪽에 기모 같은 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겨울용은. 그 다음에 이 패딩도 종류가 많습니다. 이게 그 안에 그 요새 거위털이나 또는 이제 합성 충전재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60g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. 100g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200g대에 들어가는 게 있고 300g대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. 그만큼 이제 보온력이 달라지겠죠.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종류대로 다 있으셔야 돼요. 뭐 저처럼 뭐 다양한 기온대를 가는 사람들은 저는 뭐 종류대로 다 있지만은, 그렇지 않은 분이라 그러면 글쎄요,
대부분 다른 한 100g에서 120g 정도 거위털이 들어가는 패딩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산행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세요. 왜냐면 그 정상에 오래 있으시면 안 돼요. 예. 정상에 오래 있으시려 그러면 패딩도 두꺼워져야 되고요.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내려오신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120g짜리 정도면 예, 커버가 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의 쪽에는, 이제 저는 영하 10도 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예 내일을 안 입습니다. 저는 이상하게 하체는 별로 추위를 안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, 영하, 뭐, 그 산행 기온대가,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, 뭐, 그때, 이제 저는 그, 베이스레이로 갇혀 있는, 그, 쉽게 말하면 내복을 입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, 팬츠를 입게 되죠. 근데, 요 팬츠도 그 등산을 좀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좀 잘 마르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안쪽에 보온 성능이 그 좀 있으셔야 돼요. 근데 문제는 한겨울에 이게 보온 성능이 너무 좋은 옷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갈 때 굉장히 덥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자기한테 맞는지는 자기가 조금씩 산행을 하시면서 탐색하시면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. 근데 어쨌든 뭐 팬츠가 좀 이렇게 방풍 성능도 있고 그다음에 통기성도 좋고 빨리 마르는 이제 바지를 하나를 구입하셔야 되고 두께감은 조금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이터라는 게 있어요. 이 게이터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반입니다. 각반을 찬다 그러는데 이 각반은 이제 눈 산행을 하실 때 눈이 쌓인 곳을 지나갈 때는 이제 바지 밑단으로 눈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,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게이터들은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녹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, 젖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이트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요새 나오는 그 바지 중에서 이 게이트 기능까지 다 이렇게 갖고 있는 바지들도 있으니까 그런 바지 있으시면 이 게이트는 필요 없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하체 중에서 양말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짧은 뭐 10km 미만의 산행에서는 양말이 제 생각에는 필요 없을, 그러니까 두 개씩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, 양말도 안쪽에서 젖거든요. 겨울에. 그래서 혹시, 그 발에 물집이 걱정되신다든지, 또는 그 발이 종종 시르시던 분이라 그러면, 양말도 마른 양말 하나가 예비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양말 중에서 이너 양말이 또 있습니다. 그것도 얇게 해서 땀을 피부로 또 빨리 경정시키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, 그 양말을 그렇게 2겹을 신으시면 상당히 겨울에 보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갑입니다. 장갑은 기본적으로 겨울 산행 하신다 그러면 두 종류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산 아래에서 기온과 산 위쪽에서 기온이 다르고요. 산행을 출발할 때 기온과 산행을 끝냈을 때 그 기온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그 기온대에 적합한 장갑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, 대부분 그런 경우는 커버해야 되는 게 약 10, 보통의 경우는 10도 넘죠. 10m 정도 되니까 거기를 대비해서 최소한 2개 정도는 갖고 가셔야 돼요. 그래서 산 아래에서 좀 따뜻한 곳으로 가실 때는 어떤 장갑,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능선에서 이제 능선이 고도 높아지니까 자연히 기온이 떨어집니다. 그때는 어떤 장갑, 그거를 자기가 준비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. 그래야 고생 안 하세요. 그리고 장갑도 똑같습니다. 장갑도 뭐 여기 펑펑 젖게 만드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젖는 거를 조금 그 덜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그것도 장갑도 이너 장갑이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얇은 이너 장갑 하나 끼시면 도움이 되고, 또 하나는 그 이너 장갑이 이제 종종 가다가 이제 장갑을 벗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그 스틱을 조정한다든지, 또는 뭐 배낭에 있는 뭐를 꺼낸다든지, 여기 장갑이 두툼하니까 겨울 장갑들은 잘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장갑을 벗게 되는데, 이때 이 젖은 손이 그 찬 그 대기에 곧바로 노출되면 이게 굉장히 시렵습니다. 그리고 급성 동상도 걸릴 수 있어요. 정말 추운 날에는요. 그래서 이너 장갑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.
요 정도 준비하시면 의류 쪽에서는 뭐 등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. 영하,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하시면 뭐 국내에서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이 날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산 위에서도요. 예.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뭐 충분히 안전하게 즐겁게 겨울 사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초보들이 한 번에 도전하기는 이 많은 장비들을 다 갖추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이거 막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체력도 좀 이제 키우시면 아무래도 이제 겨울 등산도 도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